자, 두 번째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 우리 Paired Sample T-Test를 확장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통계치는 똑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구형성 검정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Sparsity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해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시점 간의 차이성을 비교해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원웨이 안오버에서는 우리 정규 분포 그 분산의 동질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룹 간의 차이 검정을 우리가 등분산이냐 이분산인지를 가지고 한 것처럼 구형성 검정은 각 그룹 간의 분포에 있어서 분포가 동질한지를 시점 간의 분포가 동질한지를 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점이 있고요. 시점을 총 3번 이상 측정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그죠? 그래서 참여 전, 3개월 후, 6개월 후에 어학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3개월 전하고 참여 전에서 3개월 후에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 변화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또는 6개월 후에는, 또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그래서 총 3번의 차이 검정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정의에서 규모가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설을 보면은, 어학 프로그램 간에는 시점의 차이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연구가설은 아니다. 하나는 차이가 있을 거다. 어느 시점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구형성 검정입니다. 테스트 오브 스페어시티라 그래서 복합 대칭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 측정치들 간의 상관관계가 동일하는 걸 의미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등분산선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형성 조건이 만족할 경우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인데 구형성 조건이 만족할 경우에는 일변화 분산 분석도 해도 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이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구형성 조건이 만족할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확인하면 되고요. 구형성 조건이 만족 안 할 경우에는 그 안에서 우리 자유도를 수정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하우스 가이저라든가 훔벨트라든가 이런 수정 계수를 이용해서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우리가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복 측정 분산 분석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 Paired Sample T-Test를 확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Paired Sample T-Test가 전후를 비교하는 거라면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 시점을 여러 개, 3개 이상 반복해서 측정했을 경우에 우리가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라이브러리랑 데이터 불러오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했던 거를 불러 갖고 오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원웨이 아로바를 우리가 해봤는데요. 원웨이 아로바에 대한 내용을 다시 불러 갖고 오겠습니다. 자, 불러 갖고 와서요. 호출을 하고요. 자, 라이브러리를 이제 불러 갖고 오겠습니다. tidyverse tidy models, 그 다음에 rstx, 그 다음에 schema 이렇게 해서 불러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기존 거를 바꿔주겠습니다. rma라고 안 하고요. 우리가 OWA라고 안 하고 RMA로 해보겠습니다. Repeated Measured ANOVA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도 09, 그 다음에 RMA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RMA CSV 데이터를 갖고 와라. 그 다음에 column names true, 그 다음에 NA, 그 다음에 locale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형식으로 혹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팩터로 바꿔줘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mutate 해주고요. 여기서 매장명이 아니고요. 요거를 우리가 시간으로, 시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팩터 명도 시점으로 갖고 오고요. 레벨은 우리가 총 4개가 아니고요. 3개로 시간이 측정을 했기 때문에 3개로 바꿔주고요. 요거는 좀 당겨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은 강남, 강서, 강동이 아니고요. 사전에 측정한 값,
그 다음에 3개월 후, 그 다음에 6개월 후, 3개월, 6개월로 이렇게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삭제를 해주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게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구조를 한번 보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것만 한번 보기 위해서 RMA TV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점, 점수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미 사전에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와이드형, 롱형이라고 해서 했고요.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시점과 점수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미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 통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MA 언더바 TV를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시점을 그룹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룹 바이 하고요.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그룹핑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값에 대해서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언더바 summary 스테이트를 해서요. 이거를 점수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점에 따라서 사전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점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평균 값이 나와 있네요. 그죠? 사전에 60점이었는데 3개월 뒤에 61점, 그 다음에 68점 이렇게 점점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이 과연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있죠. 그래프 그리기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우리가 박스 플롯하고 히스토그램을 두 가지를 그렸죠. 여태까지 여기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DG 플롯, 그 다음에 매핑, 에스테틱, 그 다음에 X 값은 우리가 시점을 두고요. 시점을 두고 우리가 Y 값은 우리가 점수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오메트릭 함수에서 우리가 박스 플롯으로 우리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전 3개월, 6개월 사이에 값의 변화가 있고요. 분포 값의 변화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아웃라이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거해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우리가 추후에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박스 플롯을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히스토그램으로 분포가 어떻게 또 되어 있는지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지지 플롯 형성해주고 매핑으로 우리가 값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테틱에서는 이번에는 x 값을 점수로 놓고요. 시점을 우리가 패시트로 우리가 나중에 변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 해주면 되고요. 히스토그램으로 해주고요. 우리가 빈하고 컬러하고 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 하고 그냥 디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패시트, 그 다음에 랩을 이용을 해서요. 시점을 가지고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빈은 30개를 기본으로 이렇게 했다고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빈을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우리 빈만. 그러면 빈 해주고요. 빈 값을 우리가 총 몇 개로 할 거냐? 한 10개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다음에 이상치를 제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상치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별로 나눈 다음에 이상치를 한번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룹으로 나눠주고요. 그룹은 시점으로 구분해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identify 아웃라이어를 이용을 해서요. 여기서 우리가 점수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로 봤더니 6개월 시점에서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은 6개월 시점에서 우리가 아웃라이어가 하나 있긴 하네요. 근데 아주 극단치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 제거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제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가셔도 되고요. 저희는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어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치 제거가 끝났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정규 분포를 검증을 해줘야 되죠. 정규 분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검증도 그룹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자, 시점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는 사피로 테스트라는 게 있었죠. 사피로 테스트로 해주고요. 사피로 테스트를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p-value 값이 0.05보다 크면 정규 분포고요. 작으면 정규 분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value 값이 0.05보다 작은 게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로 보면 p-value 값이 0.05보다는 다 큽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모수 통계로 가정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우리가 안오버 테스트일 때는 그룹 간의 동질성을 검증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시점 간의 동질성을 또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머큐리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구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형성, 한국말로는 구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스페어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머큐리 테스트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점 간에 그러니까 기본 가정은 우리가 원웨이 안오버에서 우리가 그룹 간의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한 것처럼 구형성은 우리가 시점 반복 측정하는 분석에서 그 측정 시점들 간의 동질한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형성 검증에 대한 방법을 하는 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MA 하고요. 이 결과값을 저장을 해서 나중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RMA result 값으로 우리가 값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RMA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안오버 테스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쓰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조금 이제 주의를 해 주실 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그래서 DV, Dependent Variable을 뭐로 볼 거냐? 라는데 얘를 점수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안오버 테스트에 관련된 요 값의 분석은 위에 보시는 여기 rstatistics라는 거에서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 실제로는 자, 이게 맞겠죠? 네. 왜냐면은 우리가 tidyverse에도 안오버 테스트라는 방법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혼용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rstatistics에 있는 안오버 테스트 방법을 우리가 갖다가 씁니다. 왜냐면은 각각의 분석 방법마다 이름은 같지만 함수 이름은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속성들 값이 어떻게 세팅하는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지워주고요. 쓴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DV 값은 점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WID 값이 있는데 얘를 ID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개인 ID를 인식을 하는 거죠. 개인당 전후 세 가지 시점 차이를 분석해 줘야 되기 때문에 WID를 우리가 ID로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within이 있습니다. within을 시점으로 우리가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ANOVA 테이블을 만들 때 within effect, 그 다음에 between effect 이런 말을 우리가 쓰거든요. 그래서 ANOVA 테이블에서 우리 각각의 그 그룹 간의 차이를 보는 거냐, 아니면은 그 차이가 있다 없다를 분석하는 ANOVA 테이블에서 우리가 sum of square 해가지고 우리가 그 값을 분석할 때 within effect, 그러니까 total effect를 within effect, between effect, 그 다음에 within effect 안에서도 또 여러 개로 또 쪼개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within effect를 봐야 되기 때문에 within effect의 값을 시점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형성 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형성 검정에 대한 결과 분석이 됐고요. 이제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은 자, 리절트 값을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NOVA 테이블에 대한 기본 값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p-value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요 머큐리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요게 구형성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값을 어떤 값을 쓸 거냐, 위에 값을 쓸 거냐, 밑에 값을 쓸 거냐가 우리가 결정이 되는데요. 머큐리 테스트의 구형성이 성립이 되면 구형성이 성립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위의 값을 가지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위의 값은 시점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형성이 성립이 된다. 구형성은 등분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분산에서 보면은 p-value 값은 분산이 동질하다를 귀무가설로 보는 것처럼 머큐리 테스트에서는 구형성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p-value 값으로 귀무가설, 널 값으로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p-value 값이 0.05보다 크면 구형성이 성립이 된다.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구형성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형성이 성립이 되면 위에 나와 있는 이 이펙트 값을, 요 값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구형성이 성립이 안 되면은 그 값을 보정해주는 값이 있습니다. 보정해주는 값이 있는데 그 보정해주는 값이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휘값이라든가 훔벨트 값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론 시간에 좀 더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 값은 뭐냐? 우리가 보정해준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점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봤을 때 위에 보시면 시점 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형성 성립이 돼서 위에 걸로 해석해 주면 우리가 구형성 시점 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ANOVA하고 똑같습니다. 각 시점 간에 어느 시점하고 어느 시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중 비교죠. 다중 비교 또는 우리가 사후 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사후 검정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피셔 LSD라든가 뭐 본페론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 똑같이 우리가 기존에 썼던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보는데 옵션이 조금 틀리게 됩니다. 그 옵션 하나를 추가해 주는 방법을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pairwise 언더바 t 언더바 테스트로 우리가 이 함수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포뮬러는 점수고요. 점수에 따른 거는 시점에 따라서 구분을 하니까 점수와 시점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p adjust를 그냥 갖다 썼는데 여기서는 faired라는 한 옵션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failed 테스트에서 한 것처럼 failed라는 걸 해줘야지만 각 시점 간을 쌍으로 묶어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요게 하나가 추가된 거죠. 지난번에 ANOVA 분석 테이블에서 ANOVA에서 본 것보다 요 failed라는 옵션을 하나 더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p.adjusted 값을 쓸 텐데 이것은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론을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본패럴이라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본패럴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 사전하고 3개월, 사전하고 6개월, 3개월, 6개월 간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p-value 값하고 adjust p-value 값이 이렇게 나오죠. 전체적으로 다 사전 3개월 또는 사전 6개월 다 차이가 있는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점 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후 검정을 통해서도 해봤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정규 분포를 구형성 가정 검정을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규 분포 구형성 가정 분포한 이후에 위의 값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형성이 성립이 되면 일별량 분석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했던 아노바 있었죠? 아노바, 원웨이 아노바처럼 원웨이 아노바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분석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별량 분석으로 이제 하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하고요. 일별량 분석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결과값을 저장을 해보고요. 자, 아노바 우리 만드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점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점 이렇게 해주는데 중요한 게 이제 에러 값을 놓고요. 에러 값에 id하고 시점을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RMA TB로 주게 되면 이 결과값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값을 이렇게 찍어 보면 여러 개가 막 나와 있죠. 보기 어려우니까 우리 썸머리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썸머리 해주고요. RMA 언더바 리절트 원웨이로 우리가 한 결과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가 돼서 나왔네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 파트입니다. 그죠? 요 파트. 그래서 시점 간에 우리가 sum over square 해서 이렇게 나오죠? 요 값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웨이 아노바 형식으로도 우리가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학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참여 전 3개월, 6개월 후 영어 실력을 테스트한 결과 참여 전 점수 있죠. 평균 점수 3개월 후, 6개월 후의 평균 점수를 쓰고요. 그 평균 점수가 여기 점수 밑에다 쓰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등에 따라서 영어 점수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F값하고 P밸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F값 표에도 F값 P밸류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점 간에는 어느 한 시점 간에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됐죠. 이제 규모 가설이 기각이 되고 연구 가설이 채택이 됐습니다. 세 시점 간에는 차이가 없지는 않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게 참여 전 3개월 후 3개를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A, B, C에서 3개가 다 틀리게 나왔네요. 그래서 3개월 전에서 참여 전 3개월 후, 6개월 후 모두 다 통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